장관님, 제가 사실은 앉아 있는데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요. 네, 의원님. 네, 저희가 2시에 아까 존경하는 이병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한농연 회원들이 다 올라왔어요. 네. 소식은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네. 예결위장에서 장관님께서 쌀 문제와 관련해서 또 정부 농정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쌀 10월 15일 날 선제적으로 20만 톤 격리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을 때 그 농민단체에서 환영하는 의사를 맞습니다. 표현했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농촌에 살면서 30년을 경험한 한농연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농정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면 지지를 보냈던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영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는 단체 중에 제가 볼 때는 이 한농연이 들어가 있는 게 포함되어 아닐까 있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렇죠? 쌀 전업농가 네. 한농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분들이 정부를 규탄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농정 당국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진 네, 않지요.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장관님이 이럴 때 조금 안타깝습니다. 농정당국 책임자로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법적으로 뭘 잘못한 부분이 아니라 농심이 떠나가고 있고 농심이 농정에 대해서 불신을 보이고 있고 농심이 분노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농심을 어루만지고 농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한 어떤 태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여러 의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장관님의 답변이 매우 아쉽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고요.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농민들한테 온갖 대책을 농정당국이 내놓는다고 최선을 다해서 내놓았는데 그 정책이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농민회가 또 거리로 나옵니다. 이 농민들의 행진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참 답답해요. 이런 상황에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께서는 이 성나고 불신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정책적인 특단도 필요하지만 정치적인 책임감을 좀 뼈저리게 통감하는 자세, 그것을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심을 달래기 위한 장관님의 지금 이 순간에 발언의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농심을 향해서, 농민들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제가 누누이 저는 현장에 가서도 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한번 그러니까 저한테가 아니라 아니 압니다. 농민들한테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의도를 알고요. 그 현장에 가서 제가 쌀을 내놓으러 나오신 어느 어르신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봉숭아물을 들인 손을 하고 쌀을 팔러 나오신 거예요. 제가 손 붙잡고 이렇게 울컥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아요, 의원님. 그 압니다. 근데 그거를 말로만 말하자면 아까 어느 분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병진 의원님이 그러셨나요? 새치여로 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그것을 안타깝습니다. 어떡하죠? 이 공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현장에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장관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를 또 판단해야 됩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예, 농가들의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같이 울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내놓은 정책이 네. 농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 의원님,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근데 조금만 더 같이 하시죠. 이게 지금 이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번 15일자 지나면서 쌀값 반등의 기회가 그러니까 그 있다라고 말씀은 생각하고요. 지난 10월 25일을 네.
지켜봐라. 네. 반등할 거다라고 아니요. 말씀하셨고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15일자에 발표를 하면서 그렇죠. 15일 다음부터는 발표하면서 25일 지켜봐라. 25일 때 또 하락하니까 5일 또 지켜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일 또 200원 하락한 가격이 나왔을 때 장관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주춤하고 있다. 보합세다. 네.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시기에 농정당국 책임자가 해야 할 일은 신뢰받지 못하는 농정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사과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수매 현장에 가서 농민들 손잡고 같이 울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셨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먼저 하시는 것이 끝날 필요하다고 때까지는 봅니다. 끝난 게 아니고요, 의원님. 지금 또 우리 기다릴까요?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 지금 이제 농협에서 어제 농업인의 날 맞아서 이런 발표도 한 것이고 그다음에 확정 수확량이 15일 날 또 발표되는 것이고요. 예, 그럼 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많은 부분을 농협에 떠맡깁니다. 저는 이게 시장 격리 조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문제 이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제가 시장 격리 결정되면은요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농협 경제지주가 자체 자금을 이용하거나 NH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서 시장 격리국을 매입하고요. 이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세출 예산을 통해서 시장 격리국 매입 대금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 등으로 상환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보관 비용과 발생 이자는 시장 격리 다음 연도부터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2005년도부터 쌓여 있는 지금 농협에 갚아야 할 돈이요 2조가 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장 격리국을 해결하는 방식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네, 임미